WHO는 한 달에 2kg의 적당한 체중 감량 목표를 권장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식단에서는 한 달에 체중의 5%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4kg 정도를 빼면 80kg인 환자가 잘했다고 칭찬 들을 만하죠. 이렇게 빼야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지식사전 건강한정보TV입니다. 누구나가 들어본 요요 현상, 다이어터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요요 현상. 20kg 빼고도 30kg 찐다는 요요 현상. 오늘은 다이어트의 친구, 요요 현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지, 요요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7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먹고 5kg 빠졌는데 다시 10kg 쪘어요. 이 다이어트는 요요가 오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사기꾼,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 즉, 요요가 없다는 다이어트는 다 거짓말입니다. 요요 현상을 제거하는 다이어트를 찾지 마세요. 지속 가능하고 요요 현상을 줄이는 식단을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성공적 다이어트의 지름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요요 현상을 이해할 것이고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해의 시작. 요요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체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이 빠져도 다시 복귀하려는 과정에서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성과 관련된 내용 및 기초 설명은 다이어트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드링크로도 남겨놓을게요. 이 항상성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가능할 때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지방 축적 몸은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의욕을 떨어뜨려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무서운 결과 즉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후에도 같은 양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이것이 체중의 복귀 즉 요요 현상입니다. 그럼 요요 현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전 체중을 되찾는 문제 외에도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살이 붙으면 참담한 실패를 느끼며 다이어트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체중 조절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과 낙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같은 정신적 실패감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것은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른 비만입니다. 체중 감량이 시작되면 근육 지방 할 것 없이 빠집니다. 하지만 살이 차오를 때는 대부분 지방에서 먼저 오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마른 비만 즉 점진적인 근육 손실과 지방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식이나 무리한 다이어트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요요의 반복은 결국 불균형적으로 지방이 많고 근육이 불균형적으로 적은 몸으로 쉽게 살이 찌고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당면한 주제는 요요 현상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7가지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기초대사량 저하를 막기. 기초대사량의 감소가 요요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기초대사율이라고 하는데요. 기초대사율이 감소하고 신체는 기본적으로 더 적은 칼로리를 소모하므로 과도한 단식이나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지방이 아닌 근육량이 감소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요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식을 그만두면 더 빨리 살이 찌고 살이 빠질 때 생긴 식욕이 폭식을 하게 만들고 몸에 더욱더 많은 지방으로 채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낮아진 기초대사량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몸에 과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게 하니 이로 인해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굶어서 살은 뺀다는 생각을 제발 넣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단기간에 빠른 체중 감소를 피하셔야 하고 2. 근력 운동과 유산소 활동을 결합한 운동은 신체의 에너지 소비와 지방 연소를 증가시킵니다. 3. 기름에 튀긴 지방이 아닌 물에 찌거나 데친 지방을 탄수화물을 줄인 빈 공간에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4.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음으로써 기초대사율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 줄이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문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체중이 많이 줄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체중 감량을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는 탄수화물입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에 대한 갑작스러운 폭식은 저탄고지를 잘못 이해한 다이어터들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동안 잘 참고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지만 내 몸은 더 이상 극심한 탄수화물 제한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끊거나 심하게 제한하면 틀림없이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모든 탄수화물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만 피하십시오. 다이어트 중에도 우수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이어트가 끝난 후 우리 몸이 급격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것을 막아 요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빵, 떡, 국수, 과자, 액상과당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예입니다. 당연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잡곡밥, 현미, 호밀빵, 잡곡빵, 통귀리, 저항성 전분이 높은 소량의 고구마와 단호박은 양질의 탄수화물의 예입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꼭 함께 챙겨 드시는 겁니다. 요요 현상을 막는 세 번째 전략은 급격한 체중 감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 금지 얘기 너무 반복한다고요? 이건 무한 반복입니다. 종교처럼요. 급격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는 있지만 유지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항상성을 너무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면 우리 몸은 이전 체중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체는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체지방으로 저장하여 손실 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살이 빠졌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이 절망의 시작입니다. WHO는 한 달에 2kg의 적당한 체중 감량 목표를 권장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식단에서는 한 달에 체중의 5%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4kg 정도를 빼면 80kg인 환자가 잘했다고 칭찬들을 만하죠. 이렇게 빼면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음식 섭취량을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최소 6개월 동안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인데요. 다시 말해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점진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한다면 요요 현상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체중 관리를 일시적인 미션이라 생각하고 몇 달 안에 얼마나 많은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방송에서는 자극적인 한 달에 30kg 달성, 2주 만에 10kg 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담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몸은 일단 목표에 도달하면 이전보다 덜 필사적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하루 3시간씩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종국 빼고요. 다이어트 스케줄로 계속하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한 후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달성이 단기에서 끝나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이 경우 어떻게 감량했는지에 관계없이 결국에는 감량한 체중을 다시 회복된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체중 감량대의 기간에 2배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체중 감량 및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만 3개월 다이어트 후 6개월 동안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기간을 잘 유지하는 것이 급속 감소 기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유지 단계에서는 다이어트 단계에서 개발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지 기간이 더 중요한 것을요. 5번째는 잠잘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억력에서는 리셋이라 표현하지요. 몸도 마찬가지로 하루의 불균형들을 균형 있게 맞추는 작용을 하는 것이 잠입니다. 성인들의 권고 수면 시간은 6시간 이상을 추천하지만 어려울 경우 5시간 이상은 꼭 숙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숙면에 들었을 때의 시간이므로 앞뒤 시간에 자신이 잠에 드는 시간을 추가해주세요. 사람마다 잠에 드는 시간은 다르니 개인에 맞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6째는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인데요. 체중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려면 몸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유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신체 활동이나 운동 식단 조절법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요요 현상을 예방하고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처럼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가? 일상생활에서 활동성을 높이는 가치 있는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약물 남용인데요. 비타민과 삭센다 같은 약물은 요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약물은 식이 조절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가지의 요요 방지법까지 창작한 당신은 보다 나은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천천히 건강하게 빼는 것이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싱싱한 건강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인생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정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